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새벽 4시,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에서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의 거대한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였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젖은 활주로를 서늘하게 비추며 공항 전체를 음산한 분위기로 감싸고 있었어요. 출국 대합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사연을 품은 수십 명의 승객들로 북적였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와 바퀴 달린 가방들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항 특유의 웅웅거리는 소음과 어우러져 묘한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었죠. 윤서는 그 긴 줄의 맨 끝에 서 있었어요. 29살의 그녀는 검은색 정장 재킷 아래로 8달째 부른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고, 한 손에는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사자 유골함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안고 있었습니다. 유골함의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 안에 영원히 잠들어버린 약혼자 제이크의 따뜻했던 미소와 거친 손길이 생생하게 뇌리에 스쳐 지나갔죠. 제이크는 작년 봄 아프가니스탄에서 특수작전 중 적의 매복 공격으로 전사했고, 윤서는 그의 유골과 함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들의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임신복 위로 드러난 윤서의 얼굴은 몇 시간의 기다림과 임신 후기의 피로감으로 지쳐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굳은 의지와 결단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새벽 1시부터 서 있던 다리는 점점 부어오르고 있었고, 발목 주변이 묵직하게 아파왔어요. 뱃속의 아기는 자꾸만 발길질을 해대며 어머니의 불편함을 더하고 있었고, 때로는 갈비뼈 아래쪽을 세게 차서 윤서가 작은 신음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모든 것을 참아내야 했어요. 제이크를 고향 땅으로 데려가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는 것, 그것만이 지금 그녀에게 남은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임무였거든요.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미국인 승객들이 윤서를 노골적으로 바라보며 불쾌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고, 마치 윤서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 아시아 여자가 유골함까지 들고 뭐 하는 거야? 좀 섬뜩하지 않아? 공항에 저런 걸 가져와도 되나? 배도 엄청 부른데 혼자서 저런 무거운 걸 다 들고 다니네. 정말 보기 불쾌해. 누가 좀 도와주지도 않고. 공항 보안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저런 걸 그냥 가져와도 되는 건가?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잖아. 요즘 세상에 너무 허술한 것 같은데. 특히 저런 아시아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윤서는 그 모든 소리들을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한 손은 유골함을, 다른 한 손은 무거운 배를 받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서러움과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이크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로 신경 쓰지 마, 자기야.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자기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을 거예요. 검문대 앞쪽에서는 보안팀장 클라이브가 위압적이고 거만한 분위기를 풍기며 승객들을 하나씩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백인 남성이었는데, 제복 위에 달린 수많은 배지들과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번쩍거리며 그의 권위를 과시하고 있었어요.
클라이브는 백인 승객들에게는 형식적으로 예의를 갖추며 빠르게 처리했지만 특히 아시아계나 중동계, 라틴계 승객들을 볼 때마다 더욱 까다롭고 엄격하게 검사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의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은 마치 범죄자나 위험 인물을 찾아내려는 수사관의 그것 같았고 입가에는 언제나 비웃음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과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윤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클라이브는 윤서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특히 그녀가 소중히 안고 있는 유골함과 도드라지게 부른 배에 시선을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윤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서는 가능한 한 차분하고 정중하게 여권과 각종 서류들 그리고 유골함 운송 허가서를 내밀었지만 클라이브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의심스럽고 불쾌해졌어요. 이 배에 뭘 숨겼죠? 갑작스럽고 무례한 질문에 윤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클라이브는 더욱 비웃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폭탄이라도 있나 해서요. 요즘 테러리스트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니까 말이죠. 그 말과 함께 클라이브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리고 아무런 경고나 허락도 없이 윤서의 부른 배를 향해 거침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툭툭 두 번의 둔탁하고 모욕적인 소리가 조용했던 대합실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승객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저런 일도 있네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대학생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윤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유골함을 든 손에는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고 뱃속의 아기까지 갑자기 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속을 마치고 제이크의 유골함을 더욱 단단히 가슴에 안은 채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대합실 한 구석에서 그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하던 대학생은 곧바로 그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미국 공항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그 영상이 온라인에 업로드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조회수는 5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새벽에 올라간 영상이었지만 시차 때문에 한국에서는 저녁 시간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댓글창은 순식간에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임산부의 배를 툭툭 치다니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에요. 저 여성이 안고 있는 게 전사자 유골함이라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한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윤서를 찾기 위해 나섰어요. 누군가가 이 여성은 전직 707특임단 소속으로 미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던 중 약혼자를 잃었다는 정보를 올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약혼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특수작전 중 전사한 미군 특수부대원이었다는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이야기가 알려질수록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미국 현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서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보안 검색이 아닌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임산부와 전사자, 유족에 대한 인권 침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인플루엔서들과 유명인들이 이를 공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후가 되자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도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아시아계 임산부 공항에서 인종차별 당해라는 제목으로, ABC 뉴스에서는 전사자 유골과 함께 모욕당한 임산부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다뤘어요. 각 방송사마다 전문가들을 불러 인종차별 문제와 공항 보안의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해 토론했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편 클라이브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평소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급자들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은 클라이브는 공항 본부로 불려갔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분노한 상사들과 법무팀이었어요. 당신이 뭘 한 건지 알고 있어?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다고. 클라이브는 당황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냥 안보상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요즘 테러리스트들이 임산부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고 저 여자가 뭔가 수상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공항 당국은 즉시 클라이브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내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서에게 공항 보안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 탑승이 지연된다는 통보가 내려진 것이었어요. 이유는 추가 보안 검색 필요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 조치였어요. 영상이 퍼진 것에 대한 안갚음이었습니다. 윤서는 공항 대합실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째 계속되는 기다림 때문에 다리는 더욱 부어올랐고 뱃속의 아기도 계속해서 불안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골함은 여전히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고 차가운 금속 표면을 만질 때마다 제이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자기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윤서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또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공항 직원들이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치 윤서가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처럼 행동했어요. 누구한테 시킨 거죠? 이거 조작 영상 아닌가요? 말 조심하세요. 불체자 신세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공항이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요?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골함을 더욱 꼭 안고 배를 감싸며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목걸이 펜던트였어요. 그것을 본 공항 직원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그 펜던트를 주워들었어요. 그 안에는 707특임단의 전술식별 코드가 새겨져 있었고 제이크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펜던트를 꼭 쥐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죽여본 적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한 번도 복수를 한 적은 없네요. 그 말 한마디에
주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고 윤서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고는 슬금슬금 자리를 떠났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윤서가 공항 대합실에서 혼자 남겨진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멀리서 급하게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 굽이 높지 않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힘차게 디디는 소리였어요. 윤서는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봤고 곧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회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올린 여성이 구름처럼 밀려드는 취재진들을 뚫고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송미정 소령이었습니다. 윤서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 육군 정보사령부의 현역 소령이었죠. 5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단단한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있었고 예리한 눈빛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의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송미정은 한국에서 긴급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딸의 소식을 뉴스로 접한 순간부터 그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윤서야. 송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유골함을 더욱 꼭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왔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니? 송미정은 딸의 옆에 앉으며 부른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 딸이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주변에서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그들을 향해 뻗어졌지만 송미정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관심이 이 사건을 제대로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송미정은 곧바로 공항 보안본부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공항 측에서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송미정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자 마지못해 응했어요. 보안본부장 사무실은 공항 3층에 있는 넓은 공간이었고 벽면에는 각종 보안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이 누구시죠? 보안본부장 데이비드 존슨은 송미정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는 50대 후반의 백인 남성으로 이미 클라이브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송미정은 차분하게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몇 장의 공식 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대한민국 육군 정보사령부 송미정 소령입니다. 그리고 저 여성은 제 딸이에요. 존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점점 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여자는 전직 707특임단 중사입니다. 송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한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 안고 있는 유골함의 주인은 미군 특수부대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던 중 전사한 그녀의 약혼자입니다. 이제 너희 쪽에서 사과할 차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존슨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송미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그것은 10년 전의 내부 조사 보고서 사본이었고 클라이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클라이브 해리슨. 10년 전 미군 내부 기밀 유출 혐의로 1차 징계를 받았지만 불문 처리된 인물이죠.
송미정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가 유출한 기밀이 바로 제 딸이 속한 특임단의 작전 정보였습니다. 그 작전에서 우리 특임단원 6명이 전멸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같은 인물이 전사자의 유족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존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런 복잡한 배경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물론 처음 들으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송미정은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제 딸의 전우들이 그 작전에서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브는 아직도 여기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정의인가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클라이브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급자에게 불려온 것이었지만 송미정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송미정도 클라이브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 사건의 당사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이 클라이브 해리슨이군요. 송미정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팔아넘긴 정보 때문에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클라이브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그 일이 이렇게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 송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딸에게는 어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한 짓은 그때와 똑같아요.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 말이에요. 존슨은 이 모든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단순한 공항 보안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는 급히 상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한편 윤서는 여전히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뱃속의 아기가 점점 더 심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하복부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장시간의 대기가 그녀의 몸에 무리를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계속 참아내야 했습니다. 제이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거든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어요. 윤서는 유골함을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이크야, 우리 괜찮을 거야. 꼭 집에 데려다 줄게. 클라이브는 송미정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냥 임산부 건강을 걱정한 행동이었어요. 요즘 테러 위험이 높아서 모든 승객을 철저히 검사해야 하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특히 저런 수상한 물건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존슨 본부장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송미정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고 그녀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어요. 수상한 물건이라고요?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군인의 유골을 수상한 물건이라고 했습니까? 그 순간 윤서가 있는 대합실에서 급작스럽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윤서가 갑자기 의자에서 몸을 구부리며 신음을 내뱉은 것이었어요. 아파. 하복부에서 시작된 강한 수축이 온몸을 휩쓸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8달 된 배가 단단하게 뭉쳐지면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당황하며 윤서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가 의료진 좀 불러요. 이 여자 애 낳는 것 같은데.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공항 안내방송이 응급 상황을 알리며 흘러나왔어요. 윤서는 유골함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버티려 했지만 진통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의료팀이 급히 달려왔고 들것을 준비하며 윤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송미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의료진들을 손으로 제지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딸은 병원 안 갑니다. 내 손으로 받아내죠. 하지만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전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송미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시 상황에서도 아기를 받아낸 경험이 있어요. 군 병원에서 수십 년간 일했고 응급분만 교육도 받았습니다. 송미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무엇보다 내 딸이 이런 곳에서 더 이상 모욕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윤서도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해주세요. 여기서 제이크랑 함께.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강한 진통이 몰려왔습니다. 송미정은 즉시 공항 측에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을 요구했고 마지못해 공항 의무실이 제공되었어요. 의무실은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송미정은 재빨리 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야, 엄마를 믿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한편 바깥에서는 이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임산부가 공항에서 응급분만이라는 속보를 내보냈고 인터넷에서는 윤서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힘내세요. 무사히 출산하시길.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수천 개의 응원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공항 전체는 이제 완전히 마비 상태였습니다. 보안국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클라이브는 이미 직무 정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존슨 본부장도 상급자들로부터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받고 있었지만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의무실 안에서 송미정은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윤서를 돌보고 있었어요. 심호흡하고 힘들면 내 손 꽉 잡아.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엄마가 제일 잘 알잖니. 윤서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옆에는 제이크의 유골함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마치 그도 함께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이크, 우리 아기 곧 만날 수 있어. 윤서는 진통 사이사이에 유골함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못 본 우리 아기.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할게. 진통이 더욱 심해졌고 송미정은 전문적인 손길로 딸을 도왔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의무실 밖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윤서의 무사한 출산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의무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존엄성을 되찾는 싸움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는 용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의무실 안에는 따뜻한 희망의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곧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윤서의 마지막 진통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의무실 밖에서는 여전히 수십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송미정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면서도 정확하게 딸을 도왔습니다. 마지막이야, 윤서야. 조금만 더 힘내자. 으아. 윤서의 마지막 힘을 다한 외침과 함께 작고 소중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의무실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바깥에서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송미정은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받아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며 윤서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축하한다, 윤서야. 건강한 아들이야. 송미정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윤서는 아기를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기는 제이크를 닮아 코가 오똑했고 작은 손가락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제이크야,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예쁜 아들이. 윤서는 옆에 놓인 유골함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마치 제이크도 그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가운 금속 상자 안에서도 그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의무실 밖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윤서의 출산 소식이 전해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려들었고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임산부 인권보호, 클라이브를 처벌하라. 구호들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공항 당국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존슨 본부장은 상급자들로부터 연일 호출을 받고 있었고 교통보안국 본부에서도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이 사건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한편 클라이브는 이미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그는 몇몇 기자들에게 나는 안보를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여론의 분노만 더욱 키웠습니다. 특히 10년 전 기밀 유출 사건까지 재조명되면서 그의 과거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었어요. 윤서가 출산을 마친 지 2시간 후 송미정은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딸과 손자를 보호하면서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제 딸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특수부대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것은 조국을 위해 전사한 미군의 유골이에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클라이브의 과거 기밀 유출과 이번 사건에 연관성이 있나요? 공항 당국의 사과를 받으셨나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원하시는 건가요? 송미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클라이브 같은 사람이 다시는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순간 윤서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몸은 허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힘이 서려 있었어요. 수많은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고 전 세계가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제 약혼자를 고향으로 데려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제 마음을 짓밟았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툭툭 건드린 건 제 배가 아니라 저와 이 아이 그리고 죽은 제 약혼자가 함께 살아온 역사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 세계에 전해지자 인터넷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수백만 개의 공감과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고 각국의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용기 있는 어머니의 증언 인종차별에 맞선 작은 영웅 사랑과 용기로 이겨낸 감동 스토리 등의 헤드라인들이 전 세계 신문을 장식했어요. 미국 내에서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규탄했고 교통보안국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각지에서 연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서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다시 조용한 의무실로 돌아갔어요.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제이크의 유골함도 여전히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송미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잘했다, 윤서야. 내가 해낸 거야. 엄마,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이지.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송미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의 여파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윤서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 전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윤서를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헐리우드 배우들, 스포츠 스타들, 정치인들까지 모두 윤서를 응원하고 공항 보안 당국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공항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존슨 본부장은 언론의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보안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클라이브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보안을 핑계로 그를 옹호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윤서와 송미정에 대한 조직적인 협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공항 보안팀의 몇몇 직원들이 그들을 찾아와 은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더 이상 키우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도 좋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송미정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협박으로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더 큰 싸움을 경험해 봤어요. 이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윤서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조기 출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모유 수유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송미정은 딸과 손자의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시했지만 동시에 이 싸움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공항 전체는 이제 완전히 봉쇄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임산부 인권 유린 논란과 707 특임단 기밀 유출 사건 재조명으로 인해 수백 명의 시위대가 공항 앞에 몰려들었고 경찰들이 출동해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공항 로비는 취재진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고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클라이브를 처벌하라. 인종차별 공항 폐쇄하라. 윤서를 지켜주자. 구호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한편 워싱턴 DC에서는 긴급 국정감사가 예고되었습니다.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정식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교통보안국 전체의 운영 방식과 직원 채용 과정, 그리고 과거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클라이브는 이미 해고되었지만 여전히 언론에 나와 자신을 변호하려 했어요. 나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다. 그때 그 사건은 이미 끝난 일이고 지금 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의무실에서 윤서가 갑자기 몸을 웅크리며 신음을 내뱉었어요. 출산 후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심한 복통과 함께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송미정은 즉시 응급 조치를 취했어요. 윤서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의료진들이 다시 달려왔지만 윤서는 여전히 병원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제이크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이 아이도 아빠 곁에서. 윤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송미정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윤서의 상태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갓난아기도 계속 울음을 터뜨렸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고 공항 전체를 둘러싼 어둠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의무실 안에서는 여전히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윤서는 아기를 안으며 제이크의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제이크야, 우리 힘들지만 이겨낼 거야. 너도 함께 이겨내자.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송미정도 딸 곁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했습니다. 수십 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워낸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6시 윤서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송미정의 정성스러운 간병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열도 내리고 복통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의무실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쏟아진 전 세계의 관심과 지지가 마침내 미국 정부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워싱턴에서 긴급 회의를 마친 교통보안국 장관이 직접 로스앤젤레스로 날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번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동시에 주요 언론사들의 사장들과 편집장들이 모여 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공항 앞 시위는 더욱 커졌습니다. 밤새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시민들이 수천 명에 달했고 이들은 체계적이고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정의는 살아있다. 윤서와 함께 인종차별 뿌리 뽑자. 구호들이 새벽 하늘에 울려 퍼졌고 한국에서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연대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존슨 본부장이 급히 의무실을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공식 문서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송소령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압적이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간청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송미정은 딸과 손자를 확인한 후 존슨과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교통보안국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브에 대해서는 존슨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즉시 파면 및 민간 형사 소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년 전 기밀 유출 사건도 재수사하기로 했고요. 송미정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신중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딸이 당한 모욕과 고통을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모든 항공료와 의료비는 물론이고 존슨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개인적인 보상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송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한 변화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이 당당하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윤서가 아기를 안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며칠간의 고통과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집에 가고 싶어요. 제이크와 우리 아이와 함께요. 존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모든 절차는 최우선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어요. 오전 10시 교통보안국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내보냈고 전 세계가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윤서 씨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권 침해였으며 우리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클라이브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 기밀 유출 사건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나요? 장관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클라이브 해리스는 즉시 해고되었으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10년 전 사건도 전면 재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안 시스템 전체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한편 윤서는 마침내 탑승 허가를 받았어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다시 발급되었고 모든 수속이 최우선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과는 정반대로 극진하게 모시려 했고 어떤 불편함도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이크와 아기와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제이크야, 이제 정말 집에 가자. 우리 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보여드리고. 송미정은 딸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잘했다, 윤서야. 내가 해낸 거야.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어. 오후 2시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아기를 안고 제이크의 유골함을 품에 안은 채 탑승구로 향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고 박수와 응원의 함성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무사히 귀국하세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그들을 향해 쏟아졌고 윤서는 그 모든 응원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에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특임단 유공자 가족분이 탑승하고 계시며 전사자의 유골함이 함께 운송되고 있습니다. 모든 승객분들께서는 깊은 경의와 예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이 마치 제이크가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윤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곧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지만 윤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태평양 상공 1만 미터 높이에서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구름 너머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기내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품에 안긴 갓난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인 제이크의 유골함도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송미정은 딸의 옆자리에서 조용히 손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풀리면서 그녀의 얼굴에도 편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윤서야, 이제 정말 끝났구나. 우리가 해냈어.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새로운 다짐이 섞여 있었어요. 제이크도 기뻐할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기내에서는 다른 승객들도 윤서 가족을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특별히 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몇몇 승객들은 조용히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무사히 고국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이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브에 대한 형사 고발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그의 과거 기밀 유출 사건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교통보안국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보안 검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미국 사회 전체에 던진 메시지였어요. 인종차별과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접어들 무렵 윤서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아, 이제 곧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에 도착해. 아빠도 함께 가는 거야. 아기는 마치 엄마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윤서 가족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707 특임단 전우회 회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감동받은 시민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영웅이 돌아온다 용기 있는 어머니, 조국 품으로 등의 플래카드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리자 윤서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기를 한 팔에 안고 다른 팔로는 제이크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받쳤습니다. 송미정은 딸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어요. 입국장에 나타난 윤서를 본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아기가 너무 예뻐요. 따뜻한 환영의 인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윤서는 그 모든 응원에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윤서는 마지막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고향으로 데려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윤서의 목소리는 이제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이크는 이제 영원히 제 곁에, 우리 아들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제이크처럼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몇 주 후 윤서는 제이크의 고향 마을에 그의 유골을 안장했습니다. 작은 언덕 위의 묘지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이크가 어릴 때 뛰어놀던 들판과 그가 사랑했던 산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이크야, 이제 정말 집에 왔어. 윤서는 묘비 앞에서 아기를 안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은 재민이라고 지었어. 제이크의 제자와 백성 민자로. 내가 그랬듯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살라는 뜻이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고 마치 제이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윤서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아빠는 영웅이었어. 그리고 엄마도 영웅이 되려고 노력할 거야.
너도 아빠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렴.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윤서의 마음은 밝았어요. 긴 여행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이크의 사랑과 전 세계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재민이를 잘 키워낼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창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윤서와 재민이의 미래는 희망찬 아침 햇살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 바람 소리 속에서 제이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고 윤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